네, 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예, 관광객이 붐비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부 지역에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는 이슈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받던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에게 전역을 돌려드리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종로구는 지난 1일 북촌 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실제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드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날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은 이 약 34만 평 규모입니다.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눴고요.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레드존의 경우 이 관광객의 통행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른바 이 통금 시간에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물어야 합니다. 10만 원? 예, 어쨌거나 이게 1988년에 이 통행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로 37년 만에 관광객 대상 통금이 생기는 셈이죠. 구역을 3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레드존은 이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촌로 11길입니다.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오렌지존은 주거와 상권이 같이 있는 북촌로 오각길과 개동길 일대인데요. 이쪽은 이 통행 제한은 없는 대신에 소음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도 활동이 집중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옐로우존은 북촌로 12길 방면 인데요. 이쪽은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문객 실태를 파악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삼천공원 입구까지 북촌로 1.5km 구간을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중심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을 막아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 외곽에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해서 걸어서 마을을 여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되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거기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초강수 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종로구에 따르면요. 지난해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66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반면 북촌에 거주 중인 인구는 6천여 명에 불과하다는데요. 말하자면 주민의 1,000배가 넘는 인원이 작년에 이곳을 찾은 셈입니다. 또 여기가 또 관광지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막 큰 소리로 서로 막 부르거나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관광객은 여행이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저 소음일 뿐이겠죠. 소음 정도가 아니라 고통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쓰레기 불법 주정차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는 2018년에는 8,437명이었는데 지난해 6,108명으로 지난 5년 새에 27%가 줄었다고 합니다. 구청에 접수된 관광객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202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북촌 한옥마을을 가면은 여기저기에 주민 거주지니까 소곤소곤 대화해달라 이런 팻말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관광 가이드들도 조용히 관광을 즐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풍경에 신난 관광객 막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어떤 그 결정이긴 한데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 네, 그렇죠. 상인들 반응은 어때요? 네, 이 한옥마을 인근 상인들은 이번 통금 발표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상권이라고 해도 높은 임대료에 경쟁도 심해진 상황에서 매출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특히 삼청동 카페거리는 한 거리에 20여 개의 카페가 밀집된 곳으로 주로 한옥마을을 관광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들립니다. 상인들은 주민들 피해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 방문 시간을 딱 정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상인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책이 결정된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주민인지 관광객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한대요? 그게 좀 어렵죠. 예.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사람 생김새만 보고 관광객과 현지인을 구분한다는 건 좀 인종차별적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현지인 차림새의 관광객과 여행 가는 주민 복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980년대처럼 불신 검문이 부활하는 건가? 이런 부정적인 입장도 있는 반면에요. 주민들 사생활 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결정이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북촌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다. 이런 또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과거 옛날에 뭐 유신 시대 이럴 때는 야간 통행 금지 있을 때 뭐 경찰들이 해가지고 뭐 쫓아다니고 네. 신분증 내놔 뭐 이렇게 하긴 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